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들리세요? 네. 저는 데이터 앤 AI 팀의 이정건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주 전체 세션이 이제 클라우드 팩 관련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사실 맡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는 이제 같은 바운더리 내에 있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고요. 저희가 나름 이게 클라우드 팩 안에 들어가는 솔루션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적으로 데이터하고 AI 쪽에 관련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가 협력사분 대상으로 해서도 별도로 이렇게 따로 여러 번 세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일부 좀 중첩된 얘기를 아마 전달드리게 되는 수도 있을 것 같고, 잠깐 어나운스를 좀 하나 하자면 11월 달에 11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이제 버전 2.5라는 새로운 제품이 이제 런치될 텐데, 관련돼서 좀 이렇게 딥다이브한 세션은 아마 좀 더 테크니컬한 내용 가지고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좀 제너럴한 내용으로 좀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정도로 어프로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를 처음에 얘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제품이 엔터프라이즈 분석 플랫폼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IBM이 이 제품을 새롭게 이제 런칭 포장하면서 좀 이제 붙이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데이터 레이크 컨셉을 좀 약간 이렇게 따르는 게 있어서 차세대 데이터 AI 플랫폼이다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고요. 먼저 데이터 AI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굉장히 기반이 되는 거는 데이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RDB 관점의 그런 데이터들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10년 전, 20년 전에 DW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구축했다고 치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이제 빅데이터로 넘어갔고, 최근에는 이제 AI가 이제 가장 화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따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AI는 사실 뭔가 신뢰도 있는 분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의 어떤 연관적인 그런 관계가 있게 되는 거고, 모든 기업들이 계속해서 POC나 파일럿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결과를 얻는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계속 온고잉 중인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업이 앞으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쪽에서 뭔가 차별화된 그런 이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AI가 중요하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외부 기술 기관이 이제 가트너 같은 데서 조사한 걸 보면 데이터 분석 쪽에만 포커스해서 맞춰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솔루션을 맡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분석 쪽으로도 여러 가지 코딩부터 다양한 작업들을 해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심지어 그런 저희 IBM 같은 상용 벤더뿐만 아니고 오픈소스 쪽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사실 기업들에서 다 하나하나 캐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매니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이제 외부 공인기관이나 그런 데서 분석했을 때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잘 통합되게 쓸 수 있게 하냐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면 크게 최근에 이제 그런 데이터하고 AI를 이제 하기 위한 플랫폼에 이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은 퍼블릭 클라우드든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그런 플랫폼 자체를 갖다가 이제 컨테이너 베이스로 해서 좀 약간 현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관점에서도 데이터를 갖다가 빅데이터나 데이터 레이크나 아니면 데이터 가상화나 이런 기술을 써서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그런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 거버넌스 측면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데이터를 잘 포장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AI를 적용하는 단계로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지만 또 반면에 운영단에 적용했을 때는 AI는 일종의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100%가 아니고
그런 퍼센티지의 어떤 확률을 신뢰도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좀 굉장히 투명성이 높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이 잘 유기적으로 혼용돼야지만이 좋은 이제 데이터 앤 AI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여기까지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데이터 앤 플랫폼의 그런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IBM은 작년부터 AI 레더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IBM이 AI 레더라고 계속 얘기하긴 하지만 이게 저희만의 얘기는 아닌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정제, 분석, 적용. 이 사실 스텝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 수집하는 단계, 오거나이즈하고 분석하고 어딘가에 적용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게 가장 주요 핵심 과제가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저희가 AI 레더를 했기 때문에 그 제품의 포커스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인 거고, 그런 이제 개념들을 플랫폼 내에 계속 녹여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클라우드 팩이 이제 가지는 여러 가지 IBM이 제공한 5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가 제공하는 영역은 바로 AI 레더를 이제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사실은 컨테이너 기반 플랫폼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아마 이 장표도 한번 보셨을 거로 생각되는데, 컨테이너 기반 플랫폼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고객의 역량이 굉장히 높게 되면 컨테이너에다가 각각의 도커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얹어다가 쓰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그런 도커 이미지들이 사실 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관리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하둡 얘기 나왔을 때도 그랬었는데, 하둡이 오픈소스 기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별도로 뭐 무료로니까는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구축을 하고 실제로 하긴 했는데, 그게 초기 구축을 하고 나서 1, 2년 정도 지나고 나게 되면 그 이제 관리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문제들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쪽 분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오픈소스 기술들이 존재하고 컨테이너 기반이긴 하지만, 뭔가 이걸 기업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솔루션들 간의 그 통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잘 묶어놓은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이제 그러면 IBM이 레드햇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가 또 얘기하는지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does open source mean to your data? Flexibility, speed, innovation. IBM believes that open source opens the door to limitless possibilities of driving business through data in new ways. IBM has a long-standing commitment to supporting open source and operationalized AI systems, a methodology further enhanced by the inclusion of Red Hat. Now, OpenShift developers can leverage leading data and AI capabilities to innovate applications with IBM Cloud Pak for Data on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Get tight integration, direct access to the tools you need, and the power to flexibly develop cloud-native data and AI apps while keeping your data secure behind the firewall. Data and AI services are deployed directly to your workspace, so developers can automate workloads, freeing up more time for innovation. You will also be able to directly leverage new open source services like Spark, NiFi, and Airflow, integrated directly into the platform. And open standards like Kubernetes, Python, and R are part of a thriving ecosystem that includes popular open source databases such as MongoDB, PostgreSQL, and CockroachDB. Infuse data and AI efficiently and confidently into applications on OpenShift with Cloud Pak for Data. Help your developers streamline the path to innovation. 제가 이제 사실 말로 막 전달드리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어떤 때는 동영상이 훨씬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뒤쪽에서 사실 제가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보면은
그 이제 오픈 소스나 아니면 관련된 기술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기술들에 대한 언급이 됐다라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게 거꾸로 이제 이걸 들으신 고객분들의 피드백 중에 하나는 굉장히 좀 약간 플랫폼이 커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고객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한 번 더 언급하긴 할 테지만 저희 쪽에 이제 IBM 쪽의 전략은 이걸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가 고객의 요구사항이 업무 요건에 따라서 일종의 그렇게 이제 각각의 요구로 그 요소들을 다 엮어서 이렇게 구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동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개별 컴포넌트들을 갖다가 모듈 베이스로 인스톨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라이트한 콘솔 베이스로 해서 필요한 모듈만 얹을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작게 어프로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더 크게 어프로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AI 레더를 갖다가 이 제품 내에 녹여내기 위해서 아까 컬렉트, 오거나이즈, 애널라이즈, 인퓨즈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이 제품 내에서 하나의 플랫폼 내 단일 콘솔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낸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컬렉트 부분은 뭐 데이터 관련된 수집, 저장 뭐 그런 쪽의 용어가 될 거고요. 오거나이즈는 메타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메타데이터 관리 아니면 뭐 데이터 품질, 데이터 리니지 뭐 관련된 그런 쪽의 데이터 거버넌스 쪽.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쪽은 뭐 R, 파이썬 관련된 데이터 분석. 뭐 최근에는 뭐 딥러닝 관련된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를 어울렀을 때 그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몇 개 이제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POC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고객분들의 요구 사항 중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객이 최근에 분석들로 뭐 파이썬 계열의 뭐 아나콘다 계열을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도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축은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거를 본인 PC에 받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여러 때 했을 때 협업 환경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의 요구사항들이 점점 최근엔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시스템 자원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줘라. 이제 그런 요구사항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점점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그 론칭을 할 때 크게 6가지의 관점에서 이 데이터 앤 AI 플랫폼은 그런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 뭐 데이터 가상화, 그다음에 데이터 거버넌스,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AI라는 플랫폼, 그다음에 뭐 개방성을 가져야 되고 통합 환경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플랫폼 자체가 그런 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그런 이제 통합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단순히 IBM뿐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좀 빅벤더로 가게 되면은 뭐 퍼블릭 클라우드 관점에서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별 컴포넌트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점점 이렇게 같이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 작업들을 갖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보면 멀티 클라우드는 당연히 최근에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이제 그 플랫폼 자체의 이식성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 환경이 돼야 되는 거고 그 IBM의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는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의 구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널리 많이 알려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중에 이제 뭐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뭐 MS 애저든 이제 IBM 클라우드든 그런 쪽에 전체로 올릴 수 있게 돼 있고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아마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컨테이너를 수행하기엔 런타임 환경이 자체적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향을 틀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존에 있는 자체 런타임 환경을 쓰게 되면 벤더 락인이 되기 때문에 그 아마존 클라우드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이제 컨테이너 환경의 런타임 환경은 오픈시프트 베이스로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렇게 오픈시프트 베이스로 하게 되면 실제로 클라우드를 어딘가로 옮겼을 때도 그 오픈시프트 환경이 그 뭐 프라이빗이든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든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굉장히 특정 밴드의 종속성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단일 데이터 뷰 관점인데요. 한참 이제 빅데이터나 데이터 레이크 얘기가 많이 있어서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셨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고, 최근에도 심지어 나오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여러 이제 어떤 제안을 보더라도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고객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는 하둡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보통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둡이 굉장히 베이스 플랫폼 중에 원업으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둡이 굉장히 어렵고 이게 관리적인 측면에 좀 난해함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슈링크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둡을 갖다 원오브 플랫폼으로 도입하려고 고려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반면에 생각해 보시면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환경으로 가보시면은 그쪽 아마존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그리는 그림 보게 되면 베이스 스토리지 저장 영역이 하드 플랫폼이 아니고 오브젝트 스토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거기 올리고 나서 프로세싱은 이제 하드웨어 런타임을 쓰던가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세싱하는 메커니즘의 변화를 갖다가 그걸 단순히 퍼블릭 환경이 아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뭔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의 변화가 하나 있어야 되고, 반면에 그렇게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 아니면 레가시 쪽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데이터 중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데이터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거를 원격에 놔둔 상태에서도 뭐 데이터 레이크를 원오브 소스로 보고, 그 다음에 기존의 레가시 쪽의 RDB를 갖다 원오브 소스로 보고, 심지어 이제 퍼블릭 쪽을 갖다가 원오브 데이터 소스로 보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바로바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레이크뿐만 아니고 데이터 가상화도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접근해서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그렇게 이제 모여진 데이터들을 갖다가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데이터 신뢰도가 중요하겠죠. 가져온 데이터, 액세스한 데이터가 품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 그 뒤에서 분석 작업이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 아니면 GPU나 뭐 그런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써서 나온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나쁜 데이터를 가지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가 또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동일하게 아까 제가 뭐 하둡 데이터 레이크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그렇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 고객분들의 가장 애고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를 모으긴 했는데 거꾸로 이 데이터가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제대로 찾아가기 위한 데이터 카탈로깅에 대한 요구사항도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동일하게 그렇게 계속 모은 데이터들을 실제 분석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갖다가 품질 관리에 대한 측면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진 그런 데이터의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한 이제 기능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뭐 데이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뭐 자동으로 오토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데이터에 이렇게 프로파일링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이제 비즈니스 메타에 맞춰서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준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 실제 이제 데이터의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데이터 분석에 사실은 플로우가 뭐 4가지 정도 단계를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세분화하면 훨씬 더 다단계로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각각의 단계마다 사실은 구멍이 생기는 순간 결론적으로는 최종 단계의 결과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표현한 것만 해도 한 7단계 정도 나와 있긴 한데, 뭐 데이터의 수집부터 해서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분석 모델을 활용한 단계까지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막 각각의 사실 컴포넌트별로 보면은 각각의 영역이 사실은 별도의 특정 솔루션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ETL 쪽이면서 ETL 솔루션이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분석 모델을 보면 아까 뭐 R이나 파이썬 계열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각각의 이제 개별 솔루션으로, 예를 들어서 오픈시프트 컨테이너에다가 개별적으로 올려서 운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에 이제 뭔가 조금 더 그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고 이렇게 협업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일 콘솔에
각각의 롤별로 뭐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이런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별로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실제 나중에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분석 결과가 어떤 데이터를 써서 어떤 모델을 활용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가 굉장히 투명해지기 때문에 실제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이 분석의 목적은 실제 이제 운영 환경에 적용을 하고 마케팅이든 아니면 그런 데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의 좀 더 이렇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게 되는 거고 반면에 운영자 좀 더 이렇게 CXO 레벨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런 이제 트래킹 관점에서 투명성이 확보되면 결정 내리는 데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제 디시전 이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플로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가져야 될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방성.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최근에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어떤 거라고 보여지는데 워낙에 오픈소스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빨리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올해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내년에 또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출시되어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을 계속해서 빨리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전처럼 단순히 이제 어떤 특정 벤더가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프로치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오픈시프트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이렇게 개방성을 이제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기반 하에 그러면 IBM이 여기서 제공할 수 있는 밸류는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제공된 오픈소스든 아니면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이렇게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오픈소스의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그림상의 위쪽에 보면 애돈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 초에 이제 IBM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어나운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왓슨 애니웨어라는 것 갖다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왓슨 기술을 이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 위에 애돈 형태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왓슨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왓슨 SD 그래서 스피치 투 텍스트 같이 이렇게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컴포넌트로 얹을 수 있게 해서 뭔가 IBM의 특화된 기술들도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게 해주고 반면에 이제 개방적인 플랫폼이니까는 특정 만일에 서드 파티 쪽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있다. 예를 들어서 몽고DB 같은 어떤 DB 쪽을 갖다가 실제로 저는 이제 몽고DB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고 이게 NoSQL DB고 뭐 도큐멘트 베이스고 이런 사실 정도까지는 알았지만 실제로 운영 레벨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고객사에 가보면 이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고객분이 계세요. 그리고 잘 활용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만일에 다른 기술들도 이 플랫폼 내는 이제 바로 올릴 수 있게 그런 이제 그 개방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한 그런 확장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 뒤쪽에 보이는 이제 백단에 보이는 이제 그림은 그 일종의 그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데이터 레이크라는 부분을 살짝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기본 컨셉 자체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걸 만들게 되면 데이터 레이크가 단순히 데이터 저장소 이런 관점도 있긴 하지만 저장한 데이터를 갖다가 아까 이렇게 분석까지 이렇게 엮어주는 이렇게 분석에 활용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 좀 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뭐 하둡 대신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스팍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잘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퍼블릭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이제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구축하게 됐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단일 콘솔 내에서 이렇게 뭐 데이터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대시보드를 통해서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클러스터 관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6개 정도가 이제 그 데이터하고 AI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6가지 관점에 맞춰서 IBM이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라는 제품이 그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IBM뿐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포레스터 웨이브라는 데서도 단순히 이제 개별 이제 컴포넌트뿐만이 아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단순히 제품이 있다 없다 이런 레벨이 아니고 각각의 솔루션들이 얼만큼 잘 통합되어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있는데, 이 포레스터 웨이브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 엔터프라이즈 인사이트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 올 초에 IBM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상위권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IBM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아마 사실은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할 것처럼 이 바뀌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솔루션을 하는 저 자체도 힘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만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게 전 세계 한 200개 정도 이렇게 현재 뭐 사례가 존재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외부에 퍼블리싱하는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다 적지는 않았지만, 이제 공공 쪽에 하나랑 뭐 제조사, 그 다음에 저쪽 유통사 뭐 이런 쪽에 좀 약간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기타 이제 좀 약간 몇 개 좀 약간 사례가 존재하고 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원래 처음에 이렇게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좀 약간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 좀 약간 준비했던 내용인데, 요거만 하게 되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를 갖다가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제부로 해서 2.5 버전을 이렇게 릴리즈는 했어요. 어나운스먼트는 했고, 정식으로 아마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소프트웨어 레벨에 쓸 수 있게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기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테니까 좀 응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업데이트 해드리면, 일단 기본 컨셉은 다 똑같은 측면이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제 뭐 기본 컴포넌트들을 갖다가 기존에 아마 하셨던 분들은 이거 이미 뭐 알고 있던 뭐 기술인데?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왓슨 스튜디오 로컬이라는 그 제품이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이제 분석 개발 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별도 솔루션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 내 안으로 들어왔고, 라이센싱 구조 체계로 보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왓슨 머신러닝을 쓰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별도 라이센스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라이센스 체계가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로 완전히 단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PU, VPC 관점에서 얼만큼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뭘 갖다 쓰는지는 베이스 플랫폼 내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네이블링 하냐, 이네이블링 하지 않냐, 그 차이만 있는 거고, 기능 자체는 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컬렉트 부분에서 뭐 데이터 가상화, 뭐 스트림즈, 이벤트 스토어, 기타 뭐 DB2 웨어하우스, 그다음에 퍼포먼스 서버 쪽은 이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오버넷 면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IGC라는 이제 플랫폼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랑 같이 통합하는 관점에서 왓슨 날리지 카탈로그라는 솔루션들이 같이 통합이 돼서 굉장히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셀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렇게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분석 측면에서는 왓슨 스튜디오 로컬하고, 그다음에 왓슨 머신러닝,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틱 엔진이라고 해서 스팍 엔진, 익스터널 스팍 엔진을 갖다 장착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이 추가로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오픈 스케일이라고 해서 AI 모델을 갖다 이렇게 편향성을 갖다가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 이렇게 같이 베이스 모듈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스택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가 이렇게 제공한다는 거고, 여기서 아까 제가 앞쪽에서 이렇게 굉장히 플랫폼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솔루션들이 많긴 하지만 고객의 요건이 오로지 만일에 분석만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보이는 오픈시프트를 갖다 베이스 플랫폼으로 하고, 예전에는 그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그래서 올라가는 이제 베이스 모듈이 굉장히 좀 그래도 좀 뚱뚱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은 필요했었는데, 버전 2.5로 가면서는 그 베이스의 이게 전체를 갖다 컨트롤하는 컨트롤 플레인 자체가 굉장히 최소화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전략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쪽에 만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위에 이제 왓슨 스튜디오를 얹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안 얹고. 그런 식의 어프로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지 마시고,
크기도 하지만 작게도 모듈별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기술 포인트가 있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약간 업데이트를 드리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라는 솔루션을 써서 뭔가 이제 비즈니스 레지던트 데이터 갖다 만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유스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항목인데,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분석 쪽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거로 보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레이크 관점에서도 저희 쪽에서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당연히 컨테이너 플랫폼이니까 그걸 갖다가 데이터 레이 플랫폼을 갖다가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제공해서 이렇게 좀 더 이게 범용적인 활용도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기능적으로 한 5가지 정도만 좀 언급드릴 텐데요. 하나 이제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 오토 AI 기능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왓슨 스튜디오를 가서 써서 이렇게 분석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보통은 이제 오픈소스 쪽에 R이나 파이썬 계열로 해서 스크립트 베이스로 많이 작업을 했거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 모델링 툴을 써서 하는 GUI 기반 모델링 툴.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IBM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그것 자체도 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데이터만 주면 자동으로 애가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니까 오토 AI 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기능이 같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고객의 요건에 따라서 이제 실제 이제 오토 AI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돌려보고 나면 이 오토 AI가 어떤 모델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고, 그런 것들을 갖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까지가 보통은 통상적인 오토 AI 툴들이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IBM뿐만 아니고 다른 툴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오토 AI 기능들을 이렇게 셀링하는 업체들의 특성은 거기는 ETL 기능이 없어요. 데이터가 모두 처음에 다 정제가 돼야 돼요. 데이터 깔끔해야 돼. 그 다음에 사실은 나온 결과가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 툴의 어떤 그 신뢰도를 믿고 나온 결과를 100% 과연 믿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한 사실 또 애고니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IBM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오토 AI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들을 갖다가 다시 이 개발 툴에서 예를 들어서 파이썬, 뭐 주피터 환경에서 얹어서 다시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분석가가 붙어서 조금 더 고객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측면은 아까 이제 왓슨 날리지 카탈로그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이게 스터디를 이게 더 뎁스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예전에 그 저희가 요 전에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에 들어가 있던 IGC라는 이제 그런 기능이 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어떤 흐름을 체크하는 기능이 좀 없었었어요. 그냥 데이터 이제 카탈로그 만들어주고 이제 메타데이터 관리해주고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 왓슨 날리지 카탈로그는 실제 이제 분석 모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체 플로우를 갖다가 이렇게 GUI 형태를 이렇게 에디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같이 제공을 해서 정말 이제 아까 AI의 투명성, 뭐 거버넌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환경을 고객한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뭐 데이터 리포지토리로 데이터 레이크나 그런 플랫폼도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분석 툴도 어딘가 쓰고 있어 라고 했을 경우에 중간에 이게 게이트웨이 역할로 들어가서 중간에 데이터 거버넌스를 관장해 주는 영역으로 별도 모듈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측면은 그 스파크 클러스터가 이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제공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보통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하도비나 이런 플랫폼을 썼을 때 그 주로 썼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처리 뭐 이런 것들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도브를 썼을 때 가장 좀 이슈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도브 노드를 꾸밀 때 이렇게 데디케이트 형태로 많이 꾸미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팅하고 스토리지를 갖다 인터널 디스크로 붙여가지고 노드 단위 중설 메커니즘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온프림 환경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형태로 움직이게 됐었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서는 이제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별로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저장소를 오브젝트 스토리를 갖다 기본 베이스로 깔고 런타임 환경만 이제 하드웨어 메커니즘을 따르거나 이제 그런 레이어를 분리시키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하둡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얀의 컴포넌트의 특성상 이거를 아직 컨테이너 베이스로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완전히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둡을 만일에 온프림 환경에 제대로 구축하려면 결국은 베어메탈 형태로 해서 이렇게 데디케이트 형태로 구축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중에 사실은 하둡의 제일 코어 중에 하나는 스팍을 활용한 이렇게 병렬 프로세싱이잖아요. 그래서 병렬 프로세싱 엔진을 만일에 클라우드 팩포드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치면 아래쪽에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를 붙여서 거기서 이렇게 익스터널로 이렇게 병렬 프로세싱을 처리하고, 그렇게 이제 뭔가 데이터 가공 작업을 거친 후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는 뭐 DB나 이런 데이터 웨어러스나 이런 쪽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이렇게 하드 클러스터를 통해서 했던 작업들을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 내에 스파크하고 오브젝트 스토리를 갖다 활용해서 이렇게 조금 더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의 장점은 스파크 클러스터가 항상 떠 있는 게 아니고 서버리스 환경처럼 요청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인보킹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만일에 ETL 프로세싱을 위한 스파크 클러스터를 일부 특정 사용자한테 별도로 이렇게 확 띄웠다가 없애거나 아니면 특정 뭐 분석가들을 위해서 스파크 클러스터를 띄웠다가 없앴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실시간 처리 측면에서는 이 스트림즈라는 제품은 원래 별도로 좀 약간 있던 제품인데요. 이 솔루션이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의 베이스 모듈로 들어가서 이제 고객이 혹시 요구 조건 중에 이제 뭐 IoT나 엣지 컴퓨팅이나 관련돼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하는 분석이 있다고 치면 그것도 이 제품 내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GUI 기반의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이렇게 플로우를 그리는 환경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 측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또 하나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소스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대시보드 프로젝트 관리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게 오픈 소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 자체 내에서도 오픈 소스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이 요 안에는 없지만 쓰고 싶어하는 오픈 소스 있을 텐데, 사실은 오픈 소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버전 자체가 메이저 버전부터 해서 마이너 버전까지 버전이 살짝만 바뀌어도 굉장히 다른 제품하고의 인테그레이션의 영향도가 굉장히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특정 버전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보안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종의 오픈 소스를 갖다가 관리를 해주는 이제 프로젝트 대시보드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실제 이제 고객이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뿐만 아니고 혹시 다른 오픈 소스 썼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약간 신규로 좀 약간 새로운 기능 들어간 기능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걸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그걸 넘어가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오게 되면 고객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를 포지셔닝 할 때 좀 더 좀 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일종의 좀 약간 소프트웨어 관점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컨테이너 기반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컴포넌트가 마이크로 서비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가는 그 모듈 자체가 양으로 보면은 조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이거에 굉장히 익숙한 부분. 저도 이제 최근에 한번 이걸 갖다가 오픈시프트 위에 이렇게 제품을 설치한 작업을 해봤었는데 설치 작업이 어렵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스텝대로만 잘 진행되면은 잘 끝나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중간에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파드를 보고 로그를 분석할지에 대해서 이게 어려움이 이제 사실 발생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떤 그런 컨테이너를 갖다가 다 묶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붙는 인프라, 뭐 서버,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관련된 것을 갖다가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면 고객이 그냥 그런 쪽에 전혀 관심 안 가지고 고객은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실제 데이터하고 이제 분석을 이제 활용하는 관점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일종의 어플라이언스라는 제품을 내놨고, 이 어플라이언스가 가지는 제품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어플라이언스가 DW 어플라이언스를 갖다가 계속해서 내놨었는데 DW 어플라이언스는 굉장히 픽스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고정된 형태로 해서 뭐 3분의 1 렉, 3분의 1 렉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서의 컴포넌트는 전혀 수정이 안 되고 이런 형태로 치면 이 어플라이언스 특성은 이제 뭐 하이퍼 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그러니까 노드 단위의 중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고객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CPU를 갖다가 얼만큼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제어할 수 있는 거, 기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이제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 안에 들어가는 솔루션 자체가 일종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제공한다는 걸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유연성만큼은 아니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나름대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확장성, 유연성을 이제 타겟팅을 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실제 만일에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IBM 데모 사이트라는 데가 있어서 실제 여기 가면 요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뭐 좀 더 자세한 뭐 핸즈온 아니면 제품 소개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동영상 포함해서요. 그리고 실제 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핸즈온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클라우드 팩 익스피리언스라는 데가 있는데 요 안에 보시는 것처럼 5개의 클라우드 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팩 포 데이터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분석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핸즈온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웹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가 한 거는 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해서 맞추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